요겁니다. x 더하기 x 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수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x가 원래 있었고 x가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x1, x2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쪼갠 다음에 데이터를 만든 거죠. 이렇게 원래 x 한 줄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x가 하나였다가 x가 10개로 바뀐 거죠. 이런 수식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래는 x 하나니까 원래 수식으로 하면 w1의 x1 이런 수식이었을 텐데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w1의 x1 더하기 w2의 x2 더하기 w10의 x10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사실 수식이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게 연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버리지 않고 이걸 버리지 않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원래 x가 한 줄이 있었는데 얘를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x 원래 있던 건 놔두고 x0라고 해볼게요. x0. 원래 x0가 있었는데 x0는 놔두고 이거를 x1, x2 쭉 비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원래 뭐 17, 23, 31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는 10이니까 여기가 1, 30이면은 뭐 20이면 여기만 1, 여기만 1, 나머지 0, 나머지 0 이런 데이터였을 텐데 아까는 요것만 쓴 거고 요번에는 원본 데이터도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원래 하나가 있던 게 10개로 바꿨던 게 아까 했던 거고 지금은 데이터가 원래 한 개가 있었는데 11개로 바꾸겠다는 거죠. 왜? 자기 데이터 자기 스스로도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똑같은 얘기지만 원래 W0, X0 이런 게 있었으면 이게 수식인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W0, X0도 사용하고 W1의 X1부터 W10의 X10까지 다 쓰겠다. 11개 데이터를 다 쓰겠다. 수식으로 보면 이런 내용. 그다음에 데이터 모양으로 보면 이런 내용. 요겁니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일단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아까는 각 구간에서 우리가 예측한 선이 수평선이었잖아요. 그냥 빠한 듯한 수평선. 이 구간 내에서는 일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는 보면 구간 내에서조차도 살짝 기울어져 있죠.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예측을 잘하겠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검은 점이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구간 내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간 내에서조차도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모양으로 예측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상향입니다. 좀 더 잘하겠죠. 근데 이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했냐면 딱 요 작업만 한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 있던 걸 갖다가 비닝을 해가지고 쪼개서 구간별로 10개를 만들고 거기에 원본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그대로 넣고 아까처럼 수식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데이터가 x0부터 x1 쭉 가다가 x10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 17, 23, 32, 뭐 7, 뭐 9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17이니까 얘만 1, 얘는 얘만 1, 얘는 얘만 1, 그럼 얘는 얘만 1, 얘는 얘만 1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0.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수식에 넣고 한번 쭉 전개를 해볼게요. 원래 우리의 수식은 y 이꼴 w0의 x0 더하기 w1의 x1 더하기 쭉 가서 w10의 x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적용해볼게요. 첫 번째 줄 적용하면 x2만 지금 1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날아가고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W2만 남는다 그랬어요. x2는 어차피 1이니까 데이터가 얘만 남는다. 아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텀이 살아남죠? 요 x0가 살아남는 거예요. 계속. 왜? x0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W0에 x0 더하기 W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여전히 W0에 X0는 살아남고 더하기 얘는 1번째, 2번째, 3번째 W3만 남는 거죠. 얘는 W0에 X0는 남아있고 뭐만 남아요? W에 4만 남죠. 얘는 W0에 X0 있고 W에 1만 남죠. 이게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요게 우리가 원래 썼던 W1, X1 더하기 B 이 식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W0, X1 여기는 계속 같으니까 같은 거에다가 뭐만 바뀌고 있어요. 절편이 계속 바뀌고 있죠, 숫자가. 이건 숫자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수, 뭐 7, 2, 3, 5 이런 숫자예요.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요식이 되는 거예요. 요식. 자, 그러면 요식, 이식하고, 여기 1번식이라고 할게요. 이게 2번식이라고 하고. 1번식하고 2번식하고 지금 차이점이 뭐죠? 1번식은 B를 구했으면 뭐 3이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모든 구간에서 절편이 3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구간마다 절편이 다르다. 구간마다 절편이 다른 거죠. 뭐는 같아요. 기울기의 직선의 그래프는 같고. 기울기의 직선의 그래프 W는 똑같잖아요. 지금 W 제로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y 꼴 2x 플러스 3이다. 이런 걸 그리면 전체에서 절편이 3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2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는 기울기를 나타내고 이게 어느 정도 꺾였느냐 3은 요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제는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가 이게 구간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간별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일단 구간을 나눠. 이렇게 나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간에서의 절편은 아까 2였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뭐 우리가 W0라고 구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는 기울기는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죠? 절편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높낮이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구간에 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네 번째 구간에 이렇게. 차이점이 뭐죠? 구간별로 기울기는 같아요. 왜? W0가 지금 다 똑같잖아요. 각 구간별로. 각 구간별로. 뭐 2면 2, 3은 3.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구간별로 구간이 달라져도 기울기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간별로 뭐가 바뀌었어요? W2, W3, W4 이게 바뀌었으니까 결국 나중에 이걸 숫자로 구해내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지만. 그러면 뭐 7,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구간별로 절편,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 수식은 어떤 수식이냐면 구간별로 기울기는 같고 절편이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죠. 원래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예요. 요 하나 바뀌는 거 없이 요거. 근데 데이터를 넣고 만들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거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여러 개 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식 하나만 쓴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넣어서 실제 풀어보니까 이런 결과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 식은 이런 거고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수직을 실제 적용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 각 구간별로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다른 그래프를 나타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개 했어요. 원래는 그냥 이런 직선 하나, 기울기도 하나, 절편도 하나 이거 했죠. 두 번째는 구간을 나눠서 기울기는 사실 이것도 기울기가 다 같죠. 구간별로. 몇으로? 기울기가 0으로 다 같은 거예요. 0으로. 기울기가 0이면서 절편이 계속 바뀌고 있죠. 절편이 바뀌고.
요런 거. 자,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구간별로 기울기는 일정하게. 대신에 기울기가 0이 아닌 거죠, 이번.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고 절편은 구간별로 다른. 요런 거. 자, 이게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1번보단 2번, 2번보단 3번이 좀 더 잘 예측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죠. 아, 여기서 우리가 바꾼 건 뭐예요? 수식이나 알고리즘 바꿨나요? 아니죠. X만 바꿨어요. X의 개수가 바뀌긴 했지. X의 개수가. 얘는 X가 하나였고, 얘는 X가 하나짜리가 10개로 바뀌었고, 얘는 11개로 바뀐 거죠. 원래 원본 데이터 포함. 그럼 데이터 타입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번은 X가 수치형 데이터였고, 2번은 10개가 전부 다 범주형 데이터였고, 3번은 X0만 수치형이고, X1부터 X10까지 10개는 범주형. 이렇게 되는 거죠. 범주형인데 그냥 범주형이 아니라 원화 인코딩으로 뽑은 자기만 1이고 나머지는 싹 다 0이. 네, 요런. 그래서 원화 인코딩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원화 인코딩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다 사라지고 W2만 남거나 W3만 남지 않겠죠. W2도 있고 W3도 있겠죠. 여기가 다 0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게 사라진 이유가 다 0이기 때문에. 그리고 X가 없어진 이유도 X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편만 살아남았고 걔는 상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느낌. 좀 정리 좀 되세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원하딩 코딩을 썼더니 이렇게 구간별로 절편이 다르고 기울기는 0인 그래프 모양이 나왔고 두 번째는 구간별로 기울기는 0으로 어떤 특별한 상수로 같죠. 알고 보면 기울기가 다 구간별로 똑같아요. 기울어진 정도가 2면 2, 3이면 3 이런 식으로 단 구간별로 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되셨죠?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실습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이론적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x 곱하기 x빈 이런 게 나왔어요. x 곱하기 x빈. 이게 무슨 뜻이죠? 조절 변수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조절 변수. 그래서 x빈은 원하딩 코딩으로 뽑았는데 거기다 x를 곱한 값이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조절 변수를 만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의 특징은 결과 한번 보고. 이 특징은 뭐가 달라졌어요? 구간별로 절편은 당연히 다 다르죠, 지금. 시작점은 다 달라요. 근데 뭣도 달라졌어요? 기울기도 달라졌죠. 아까는 기울기가 딱 일정했잖아요.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한. 근데 지금 얘는 기울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평평하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마음대로.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결국 구간별로 마치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처럼 작동하고 있죠. 요 구간에서도 회기식 하나 쓰고, 요 구간에서도 회기식 하나 쓰고, 요 구간에서도 회기식 하나 쓰고. 똑같잖아요, 지금. 나눠서 회기식을 따로따로 쓴 거하고 똑같죠, 지금. 근데 실제로 우리는 회기식 하나밖에 안 썼어요. 뭐만 바꿨어요? 데이터만 바꾼 거예요, 데이터. 데이터만 바꾼 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바꿨냐면, 요렇게 바꿨어요. x빈에다가 더하기 x 곱하기 x빈. 이렇게.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원래 하나짜리였는데 이렇게 하나짜리 x0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x빈으로 해서 x1부터 x10까지 이렇게 만들었었죠. 최초에 원래 하나짜리를. 근데 두 번째 쓸 때는 요거를 같이 썼죠. 같이.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걸 가져가 x빈 그러니까 10개짜리 원하딩 코딩 놔두고 거기다 뭐까지 썼냐면 x빈 곱하기 x x빈 곱하기 x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여기는 얘만일 0, 0 이런 원하딩 코딩가 얘만일 나머지 0, 0 이렇게 돼요. 여기다 x를 곱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인 놈은 뭘 곱해도 0이니까 0으로 남고 0인 놈은 0으로 남고 요 자리가 뭐가 돼요?
아까는 1, 1, 1 이랬잖아요. 지금은 X값이 아까 몇이었어요? 뭐 17, 23, 32 이랬잖아요. 공유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공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원래는 X 요거만 있었죠. X체로. 그 다음에 우리가 빈으로 뽑은 요거 원하딩 코딩 요것만 있었죠. 그런데 아까는 둘 다 같이 썼었죠. 그래서 요번에는 뭐냐면 요 원하딩 코딩에다가 원래 X값을 곱한 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달라져요? 여기 X를 곱하니까 1이었던 게 17로 바뀌겠죠. 여기 1이었던 게 23으로 바뀌겠죠. 여기 32로 바뀌겠죠. 나머지 0인 애들은 뭘 곱해도 0이니까 이런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20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은 놈 하나, 원하드 인코딩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1이 아니라 17, 23, 32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애 하나. 그러니까 두 개를 써서 20개의 데이터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똑같이 한번 볼게요. 20개가 생겼으니까 인덱싱을 잘 해볼게요. W1의 X1 더하기 W2의 X2 더하기 쭉 가다가 W10의 X10까지 이렇게 있었죠. 원하드 인코딩. 근데 더하기 뭐까지 생겼어요? 똑같이 W 뭐라고 할까요? W11이라고 그냥 할게요. 쉽게 11의 X11 더하기 W12의 X12 이게 W20의 X20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의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면 20개가 있는데 X1부터 X10까지는 원하드 인코딩 0, 1, 0 이런 애들. 그 다음에 X11부터 X20까지는 원하드 인코딩하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1 대신에 숫자가 들어있죠. 17, 23, 32 이렇게.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로 생겼다. 자, 이걸 이 수식에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앞에는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요 첫 번째 라인을 적용해보면 앞에는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W1만 살아남아 X는 1이니까 쓰나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여기서 끝. 그래서 아까는 데이터가 Y 꼴 W1 요것만 살아남았죠. 근데 지금은 뭐가 추가됐냐면 요 뒤에가 나왔어요. 요 뒤에. 얘는 어떤 식으로 남냐면 다 사라지고 0이니까 사라지는데 요번에는 X가 1이 아니라 17 이런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W11 곱하기 X11인데 X가 17일 수도 있고 뭐 18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 11번째 자리가 살아남은 거는 요 자리가 살아남을 거긴 한데 요게 17일 수도 있고 만약에 18이면 같은 자리에 이렇게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23으로 가면 자리가 바뀌니까 1로 가니까 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 10부터 17, 10부터 20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뭐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14. 그러니까 X11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겠죠. 요 라인과 요거는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수식은 똑같아요. W11이 살아남는데 W1과 W11이 살아남는데 아까는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이 전부 다 X1은 1이었잖아요. 얘도 1, 얘도 1, 얘도 1. 근데 지금은 1이 아니라 17, 18, 19, 13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1로 만들 수가 없이 그냥 여전히 X11로 놔둬야 돼요. 그럼 얘는 효과가 뭐예요? 이 자리가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구간이 넘어갔다. 17 말고 다음 20번째, 30번째 구간을 넘어가면 이 수식이 안 써지겠죠? 만약에 20으로 넘어가면 이게 W1 대신에 W2가 될 거고 여기도 W11 대신에 12가 될 거고 X에 12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세 번째 구간은 W3이 될 거고 W13에 X13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앞에는 무조건 1이었지만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W12, X12는 21, 22, 23, 24, 25, 29까지 뭐든지 바꿔가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수식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자, 구간별로 아까는
절편만 있고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절편이 있고 기울기가 있어요. 다 구간별로 기울기가 다르죠. 지금. 구간별로 기울기가 다르죠. 그리고 X값도 있죠. 요게 달라진 거죠. 아까 구간별로 기울기는 이때 동일한 거는 요거였죠. 요거.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에 X0가 있긴 있지만 이 기울기가 W0로 다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긴 있대 이렇게. 기울기가 있긴 있대 다 동일한 기울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기울기가 있고 앞에 있는 W11, W12, W13 다른 숫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뭐 거의 끝판왕이죠 지금. 구간별로 기울기도 다르고 절편도 다른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상향일 때는 기울기가 그냥 다 올라가면 다 잘 맞추지만 데이터가 여기도 분포했다가 이렇게도 분포했다가 막 이렇게도 분포했다가 이렇게도 분포했다가 그러면 기울기도 바뀌어야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기울기, 구간별로 기울기가 없다가. 두 번째, 구간별로 기울기, 같은 기울기가 생겼다가. 세 번째, 구간별로 다른 기울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했어요? 알고리즘 안 바꾸고 데이터만 핸들링했죠. 데이터만 핸들링했어요. 첫 번째는 X를 그냥 썼다가, 두 번째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아서 썼다가, 세 번째는 원하드 인코딩 플러스 원본 데이터를 썼다가, 네 번째는 원하드 인코딩 플러스 이렇게 숫자가 있는 원하드 인코딩하고 비슷한 애를 쓴 거죠. 기울기를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금 어렵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을 잘 안 해주죠.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간별로 기울기도 다르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구간별로 다른 선형액이 다른 모델을 사용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통계에서 배우실 때 원하드 인코딩이 하는 역할이 마치 회기식을 여러 개를 쓴 것과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런 얘기. 실제 알고 식은 하나를 썼지만 데이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0과 1의 마법이죠. 0과 1의 마법. 네, 이런 내용은 책에서 보지 못했죠. 책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아예 수직으로 만들어서 알고리즘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안에를 알고리즘을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사실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냥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 이렇게 아마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 썼어요. 지금 나중에 가면 이제 중간에 한번 폴리노미알이라는 걸 한번 썼다가 결국 최종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쓸 거예요. 최종적으로 처음에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썼는데 나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졌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리그레션 계열의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트리 계열의 랜덤 포레스트가 거의 우리가 딥러닝 이전의 세상을 지배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애고 굉장히 잘하는 애. 그런데 우린 지금 트리 계열 보는 건 아니니까. 얘는 왜 잘할까? 얘는 왜 잘할까? 얘를 뜯어보면 지금 우리가 했던 거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결국 폴리노미얼로 갔다가 결국 추가적으로 가서 한 번 더 해요. 뭔가를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했더니 결국 이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훨씬 잘합니다. 훨씬. 그러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의 알고리즘이 있고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소프트 벡터 머신이 훨씬 잘합니다. 이거 씁시다.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러나 소프트 벡터 머신의 알고리즘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소프트 벡터 머신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두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다 배울 거야. 알고 있을 때.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진을 쓴다는 거고 또 하나가 커널을 쓴다는 건데 커널의 원리가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도 커널의 원리가 이거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책에서 조금 다루는 책들도 따로따로 알려줘요. 커널이라는 걸 따로 배우고 지금 우리가 배운 걸 따로 배우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땐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면 커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같다는 걸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죠. 그냥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알고리즘을 갖다 쓸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 벡터 머신을 쓴다는 거는 이런 내용들이 내부에 녹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일일이 이걸 하나는 해보진 않죠. 왜냐하면 끝판왕을 써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는 뭔가 수식에 대한 원리나 알고리즘에 대한 원리,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를 바꿈으로써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냥 처음과 끝만 알고 있으면 실제 현업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어떤 알고리즘이나 그 어떤 데이터도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건 없다. 그래서 항상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항상 효과를 봤던 건 뭐냐면 제가 굉장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어내진 않죠. 못하죠. 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이 알고리즘을 살짝 변형해서 쓰는 게 가능해요. 살짝. 이거는 알고리즘의 개선이라기보다 그냥 아이디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서포트 벡터 머신과 리니어 리그레션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건데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 데이터는 유난히 이거에 적합할 수 있잖아요. 유난히. 혹은 여기에 적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리즘을 그냥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이건 안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얘가 더 잘 맞겠는데? 그러면 이걸로 가자. 그럼 알고리즘을 내부를 살짝 바꿔가지고 적용을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해서는 이렇게 멘토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내 데이터를 위해서 설명해놓은 책은 없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괜히 어렵고 헛된 걸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단계 더 있어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쭉 가고 있는.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이제는 초식으로 우리가 손으로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이킨런이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어 놨냐면, 여기 보면, 폴리노미얼 피처라고, 폴리노미얼 피처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쓰는 방법이 어떻게 생겼냐면,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클래스를 써서 디그리를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뭔가를 줬어요. 그럼 얘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 이런 일을 해줘요. 제가 X가 하나가 있었어요. X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폴리노미얼 다항식이죠. 이걸 쓰면 얘가 어떻게 해주냐면 만약에 제가 디그리를 2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요. X 하나는 좀 그러니까 두 개. X2. 원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X1, X2는 원래 있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주냐면 X1의 제곱, 그 다음에 X2의 제곱, 그 다음에 X1 곱하기 X2. 이렇게 세트로 딱 만들어요. 다항식. 이렇게.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요. 디그리가 3이다.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X의 3승. 그 다음에 X2의 3승. 이렇게 추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막 이렇게 계속. 그 다음에 디그리가 10이다. 그럼 10승까지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3이 가만히 원래가 우리가 3개가 있었다. 그럼 이제 x1 곱하기 x2만 있는 게 아니라 x1 곱하기 x2 이렇게 2개 곱한 놈, 이렇게 2개 곱한 놈, 얘하고 곱한 놈.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막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배우면 y 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렇게 하다가 3승 가면 ax 3승 더하기 뭐 bx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승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x1, x2가 있으면 곱하기도 막 생기는 거죠. 뭐 이런 거 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b 뭐 이런 거 하잖아요. 3승 3개 이게 만약에 3승이면 처음에 a 3승 텀도 나오고 뭐 b 3승 텀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a 곱하기 b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하나 더 있으면 c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도 나오고 막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게 다항식 계속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들이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다항식으로 하면 제곱텀들 만들고 그다음에 각각의 곱한 놈들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3 x2 곱하기 x3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합을 만들어서 다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손으로 했던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해준다. 규칙을 가지고 수학적인 규칙을 가지고 자동으로 해주는 게 폴리노미알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은 우리 사이킨더랑 똑같습니다. 먼저 폴리라는 거를 오브젝트를 만들고 데이터 대문자 x 하면 이 안에 x1, x2 두 개만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겠죠. 원래 우리 지금 x는 몇 개 있어요? 하나짜리죠. 원래 우리 하나짜리. 그거를 여기에다가 fit 하면 규칙 찾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해서 x 폴리를 만들면 120,10 행이 120개. 지금 x가 하나니까 디그리를 10으로 줬죠. 지금 x가 원래 하나 있었어요. x0. 그래서 이게 120이니까 이게 120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걸 어떻게 바꾼 거냐면 똑같이 120개 로우는 120개로 만들고 여기가 10개가 됐죠. x1부터 x10까지. 왜? 얘는 데이터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 곱하는 텀은 필요 없잖아요. 곱하는 텀. 그러니까 제곱만 있는 거예요. x1 제곱, x1의 3승, x1의 4승, 해서 x1의 10승까지. 왜? 이 그리를 10으로 줬으니까. 이그리를 10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x가 우리처럼 한 줄짜리가 아니라 x가 이렇게 한 줄짜리가 아니라 두 줄짜리였으면 훨씬 많이 생겼겠죠. 이거 곱하기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데이터를 찍어보면 x의 처음부터 5번 때까지 한번 보여줘 부분만 보려고 하는 거죠. 네. x는 이렇게 생겼고 폴리를 찍어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10개짜리가 5줄씩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요거보다는 요 그림으로 보는 게 낫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딱. 자동으로 이렇게 해준다. 아까는 비닝으로 우리가 손으로 나눠준 거고. 그 다음에 요 폴리란에는 이제 오브젝트니까 이 안에 뭐 get, feature name, out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찍어보니까 뭐 이렇게 해준대. 요런 게 생겼답니다. x0 아예 feature name을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네, x0의 제곱 3승, 10승까지. 그래서 요거 얘가 이제 이름을 주니까 우리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쓰면 편하지 않겠니? 라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보기도 좋고 훨씬 낫죠. 행이 120개 행이 있고 열은 10개. 근데 열 이름이 x0, x0 제곱, 3승, 4승, 5승, 10승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요거를 그대로 그냥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넣어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뭐를 뺀 거냐면 요 구간선, 세로선 있죠. 그거만 뺀 거예요, 지금.
구간선을 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가상의 구간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아까에 비해서. 아까에 비해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더 진화한 거죠? 아까는 구간선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0으로 같은 애들이 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있긴 있지만 기울기가 같은 구간별로 같은 이런 애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한 번 더 나간 게 구간별로 기울기가 서로 다른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게 더 매끄러워서 심지어 곡선이 돼버린 거죠.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곡선까지 다른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잘 예측하겠죠.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었으면 직선으로 예측하려면 이렇게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은 곡선이니까 조금 더 잘 따라가야겠죠. 네, 곡선으로. 그래서 한 번 더 발전한 거예요. 구간별로 다른 기울기인데 심지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된 거죠. 뭐만 바꿔서? 데이터만 바꿔서. 곡선이 생긴 이유는 뭐죠? 제곱텀, 3승텀, 4승텀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리니어 이거는 y 꼴 ax 1승이잖아요. 1승. 1차원. 근데 y 꼴 x의 제곱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곡선 되잖아요. 3승은 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곱텀이 들어갔기 제곱의 이상텀이 들어가서 결과가 이렇게 곡선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지? 리니어는 1타식, 직선만 해당되는 거잖아. 우리는 모든 식을 이렇게 써요. 뭐 2가 됐든 3이 됐든 전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x의 여기가 1승이에요. 1승. 그래서 리니어예요. 그러면 우리 제곱텀은 어떻게 다뤄?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식을 이렇게 바꾸면 제곱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수식을 놔두고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리그레션 다룰 때 다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x1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 x1의 제곱 텀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를 컬럼을 만들고 4, 9, 16 이렇게 데이터를 바꾸는 거. 그러면 수식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W2의 X2 만들어져. 그럼 여기에 여전히 1승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를 제곱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1승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데이터를 바꿔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리니어 리그레션.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은 무조건 1승이거든요. 여기가 제곱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1승이에요. 근데 저런 곡선을 어떻게 만들어내? 데이터를 바꿔버려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전부 다 우리는 리니어만 쓰나? 리니어 아는 걸 쓰기도 하나? 네,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x를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되겠네요. 그냥 극단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x승을 쓰고 싶어. 이건 죽었다 깨어나서 데이터를 바꿔서 이걸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수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데이터를 바꿔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변 정보가 여기에 지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 네. 거의 우리는 이런 경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바꿔서 거의들 해결을 한다. 그래서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바꿔서 이렇게 곡선을 표현해는 거예요. 곡선. 이렇게 곡선. 그러면 곡선이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이 점들을 따라가면서 예측하고 있잖아요. 훨씬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만 하면 오버피팅. 현재 점들은 굉장히 잘 예측하지만 새로운 점은 예측하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럼 내가 예측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으면 다음에 이게 이제 대충 위에는
만약에 동그라미 밑에는 세모 이렇게 예측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결정 경계를 이렇게 그으면 대충 다음에 이쯤의 데이터가 오면 이렇게 연장해 보면 너는 이 선의 아래니까 세모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이쯤의 데이터가 오면 너는 동그라미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지금 현재 데이터에 달 예측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따라가요. 다 체크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선을 그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데이터가 여기쯤 왔어요. 그럼 이게 이 선의 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래라고 생각해요. 이게 패턴이 없죠. 대충 이게 우리가 직선을 그었으면 대충 이렇게 그어서 다음에 이 선이 아래일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데 곡선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곡선의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이 안 돼요. 오히려 대충 선을 그으면 대충 패턴을 잡을 텐데 너무나 내 데이터에 맞는 이렇게 곡선을 그어서 했더니 지금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예측하죠. 위아래를 기가 막히게 예측하죠.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규칙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에는 얘가 대응을 못합니다. 이게 오버피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맞추는 데이터가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에 적응을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버피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조금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의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너무나 핏이 잘 됐다. 현재 데이터에. 그다음에 일반화에 실패했다. 오히려 패턴을 잘 못 찾았다. 너무 세밀하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오버피팅과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꼭 그렇진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둘 다 SVR이네요. 얘는 지금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얘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작업을 얘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썼고 데이터를 폴리노미얼로 만들어줍니다. 얘는 보시면 들어가는 데이터가 그냥 X예요. 그냥 X. 그냥 X 한 줄 들어갑니다. 한 줄. 뭐 작업한 거 아니고. 그런데 알고리즘을 SVR이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그레서의 약자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이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메타를 줘가지고 두 개를 그려본 거예요. 둘 다 어쨌든 서포트 벡터 머신. 들어간 값은 X. 결국. 그러면 위아래 다른 점이 뭐죠? 위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썼고 데이터를 바꿨고 밑에는 데이터는 한 줄만 넣고 알고리즘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썼다는 거예요. 수식을 바꾼 거죠. 결과는 비슷하죠. 뭐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 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런 데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마의 의미하는 건 뭘까? 감마가 1인 경우에는 파란색, 감마가 0인 경우에는 이 붉은색이죠. 붉은색이 조금 더 이렇게 들쑥날쑥, 조금 더 세밀하게 갔죠. 결국 붉은색이 더 잘 맞추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줄일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밀해지면 오버핏.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위에는 여태까지는 계속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주구장창 쓰면서 X값을 계속 변경을 해서 최종 폴리노미얼까지 쓴 거예요. 다항획이죠. 다항.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여기 보면 타이틀도 SVM 알고리즘과 다항회귀와 비교죠. 이게 다항회귀입니다. 다항 폴리노미얼. 항이 여러 개. 그다음에 얘는 X 하나만 쓴 거예요. 한 줄짜리. 한 줄짜리 X만 썼는데 알고리즘을 SVM으로 바꾼 거죠. 서포트 벡터. 그랬더니 비슷하다. 비슷한 곡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는 실제니까. 그럼 여기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커널이라는 걸 만들었을까? 이거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다항 얘기가 왜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비슷할까?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자, y 이꼴 익스포넨셜 x라는 거를 분석을 하고 싶어요. 혹은 y 이꼴 사인 x라는 걸 뭔가 분석을 하고 싶어요. 이걸 저희가 이제 초월함수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리학에서 가장 그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익스포넨셜 함수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y 이꼴 x라는 함수하고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사인으로 할까요? 쉽게. 사인 함수 아시죠? 대충 그리면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너무 못 그렸나? 네, 이렇게 갑니다. 얘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전 구간에서 보면 이 두 함수는 완전 다른 함수죠. 그런데 여기만 볼게요. 요 구간만. 요 구간만 보면 사인 살짝 아래로 떨어지지만 y꼴 x라는 함수도 거의 직선의 그래프예요. 이 구간을 아주 줄여놓으면 비슷해요. 가장 물리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근사법입니다. 구간을 특정하게 줄여놓으면 그 구간에서는 내 데이터가 여기서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굳이 어려운 함수를 쓸 필요 없이 쉬운 함수를 쓸 수 있는 이게 아주 그냥 일반화된 근사법이죠. 뭐 이거 나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걸 하는데 이걸 확장 한번 해볼게요. 이걸 확장. 만약에 내가 이거는 초월함수라고 그러고 이건 다항함수인데 이게 x제곱이 되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면서 조금 더 비슷해진다. 여기에다가 x 3승을 하면 이거에다 이걸 더하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비슷해집니다. 여기다가 4승을 하면 이게 한 번 더 휘니까 조금 더 비슷해집니다. 사인 x는 무한대로 휘었다 계속 들락달락 하는 애요. x제곱은 한 번만 휘는 애고 3승은 두 번 휘는 애고 4승은 세 번 휘는 애. 그럼 이거를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x의 n승까지. n승은 무한대까지 보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가 같아지더라. 네. 요거를 테일러라는 분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y 이꼴 익스포넨셜이나 사인 x 얘를 갖다가 다항식의 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개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앞에 개수 다 들어있고 이렇게 했더니 같아지더라. 이걸 증명한 거야. 얘를 이렇게 전개했더니 비슷해지죠. 이게 테일러 전개고. 그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야. 왜? 우리가 이거를 굳이 다 쓸 필요 없이 여기만 끊어서 쓰잖아. 그러니까 뒤에 버려. 뒤에 버리고 나 요것만 쓰. 그래도 웬만큼 비슷하더라고요. 웬만큼. 그래서 실제로도 한 3승턴까지만 쓰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저울함수.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는 이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근사를 많이 합니다. 뒤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비슷해지더라.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자, 우리 폴리노미알로 돌아. 우리의 식은 아까 어떻게 했었죠? 디그리 10개 썼죠. x1의 제곱 더하기 x1의 2승부터 해서 x1의 10승까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걸 했더니 아주 그럴듯한 게 나왔죠. 그러면 이걸 제가 무한대까지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더 비슷한 게 나왔겠죠. 그런데 이거 무한대까지 놓고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무한대까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양도 많아지고. 그런데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이게 얘하고 같다는 거죠. 이게 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수식을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고 데이터를 무한대 개수만큼 늘린 거 하고 데이터는 한 줄만 쓰고 수식을 사인덱스로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우리 테일러 전개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자, 정리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수식이 있고 수식이 있고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수식을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고 데이터를 x의 n승까지 보내는 데이터를 이렇게 무한대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x1승, x제곱, 3승 해서 x의 n승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 하고 수식 데이터는 그냥 한 줄만 x 한 줄만 쓰고 x1 쓰고 여기를 서포트 벡터 머신 즉 그냥 익스포넨셜 x라고 쓸게요. sin x나 이렇게 수식을 y 꼴 ax 플러스 b라고 쓰고 이렇게 데이터를 무한대로 보내나 수식을 y 꼴 익스포넨셜 x라고 쓰고 데이터를 한 개만 쓰나 결과가 같죠. 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걸 쓰자는 얘기죠.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폴리노미얼 다항 회귀를 x승을 n승을 무한대까지 보낸 효과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데이터는 한 줄만 있어도 수식을 초월함수를 쓰면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걸 누군가가 만들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실제 해보니까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비가. 그래서 이게 지금 수식을 폴리노미얼로 만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쓴 결과고 데이터를 하나만 쓰고 익스포넨셜 함수를 쓴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 나중에 배울 때 다시 하겠지만 사실 커널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것보다 마치 먼저 계산을 해서 여러 개인 것처럼 이제 약간 그런 수학적인 그 수식을 사용하자. 뭐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커널의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커널을 어떤 커널을 쓰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지안 커널, 무슨 커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다항식을 초월함수로 만들 때 여기에 쓸 초월함수를 뭘 쓸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커널을 뭘 쓸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 함수를 뭘 쓸까?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효과는 비슷하고요. 제일 그냥 많이 쓰는 게 가우지안 커널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우리 그 정규식 배울 때, 정규분포 배울 때 나왔던 수식 거의 그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라고. 그런 거 보면 가우스란 양반도 대단하죠. 예, 그 양반이 만들어 놓으신 걸로 진짜 여기저기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보스턴 데이터 많이 쓰잖아요. 보스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플릿을 해서 데이터 좀 보고 싶은데 뒤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도 좀 하고요. 인맥스로. 그 다음에 그 폴리노미얼 피처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봤더니 엑스트레인하는 앞에 행의 수고 13개의 항이 있었어요. 13개. X가 13개죠. 찍어보죠. 캔버스가 아니라서 예쁘게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13개짜리 행이, 컬럼이 13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폴리노미얼에 집어넣었더니 105개가 된 거죠. 컬럼이 105개가 된 겁니다. 데이터를 준비해 놓고 네. 폴리노미얼에 집어넣었더니 13개에 대해서 x0 13개 그대로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대곱텀 쭉 들어가고 얘하고 곱한 거 얘하고 서로 곱한 거 x1과 1 곱하고 x1과 2 곱하고 x3 곱하고 x4 곱하고 이걸 조합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5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 디그리는 2000까지밖에 안 했어요. 디그리는 2000까지밖에 안 했는데 원래 13개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곱한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105개나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리치라고 돼 있는데 리치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수익한 옵티마이즈.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피팅 조금 방지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리치하고 라쏘. 얘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개를 스코어 찍어본 건데 앞에 게 다항식 특성을 적용하지 않은 거. 그냥 다이렉트로 한 거. 그다음에 뒤에 게 그 폴리노미얼을 적용한 거.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x만 추가했는데 x도 우리가 뭐 도메인식 가지고 추가한 게 아니에요.
수학적인 걸로 그냥 제곱점하고 곱하기만 쭉 추가했는데 이 정도 나온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0.3 정도 차이 나죠. 얘는 똑같은 데이터를 랜덤 포레스트는 뭐냐면 리그레션 계열이 아니라 트리 계열 알고리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아예 다른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런데 이 정도 했는데도 얘는 큰 차이는 아니죠, 지금. 그래서 지금 폴리노미얼 이런 애들은 리그레션 계열하고 조금 궁합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트리 계열 알고리즘을 할 때는 굳이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굳이. 왜냐하면 일단 컬럼 수가 너무 많아져. 컬럼 수가. 그래서 트리 계열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내용도 있고 했는데 추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구간별로 쪼개서 예측하자. 쪼개서 예측하자. 그래서 데이터를 쪼개고 나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만들어서 수식에다가 적용해봤더니 마치 절편의 역할을 하더라. 절편의 역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 그래서 이 직선이 평평하지 않고 평행하지 않고 좀 기울어진 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원본 데이터도 같이 해주니까 이렇게 되더라. 왜? 이러저러한 아까 해본 수식에 의해서. 근데 이것도 좀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 나는 구간별로 기울기도 좀 다르게 했. 그랬더니 원본 데이터 그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은 데이터 플러스 원하드 인코딩의 원본 데이터를 곱한 값. 그걸 썼더니 데이터는 20개가 됐고 실제로 구간별로 기울기도 달라지더라. 기울기도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런데 여기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폴리노미얼이라고 다항식의 특성을 썼더니 곡선으로도 나오더라. 우리가 곡선으로도 나오더라. 엄청 만족, 엄청 만족. 그런데 약점이 뭐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생기는 데이터가 폴리노미얼로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막 무한대까지 막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이 글이 X 하나당 숫자가 나오면 10개가 생기는데 X 13개 하면 막 105개 생기고 막 1000개씩 생기고 이런. 그래서 그런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했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극복한 게 그러면 데이터는 하나만 쓰고 알고리즘을 바꾸자. 알고리즘을 그런 다항식을 포함할 수 있는 간단한 수식으로 바꾸자. 그게 뭐죠?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그 초월 함수를 쓰면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데이터가 늘어나는 약점을 극복한 거죠. 대신에 알고리즘을 바꾼 거죠. 그랬더니 이런 곡선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제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트리 계열에는 큰 효과는 없더라. 트리 계열에는 큰 효과는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쭉 흐름이 좀 연결이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던터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적용할 알고리즘들이나 어떤 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그 이론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수식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수식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만났을 때 그럼 요건 요렇게 좀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적용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의 원리를 조금은 좀 알고 가자. 이렇게